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아이의 할머니였는데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정지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 운전대를 잡은 60대 할머니와 태어난 지 11개월 된 손녀가 차 안에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신호가 바뀌고 갑자기 할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역주행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맞은편 달려오는 차들을 아슬아슬 피해가지만 차량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할머니는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손녀딸과 함께 1.3km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표지판과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고 나서야 할머니가 몰던 차량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차가 나를 때 제트기 같았어요. 제트기.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요. 이 아이만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다른 차량 6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할머니와 아이 둘 다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할머니는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가 급발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가 경험을 해면서 붕 뜨면서 앞차를 싹 갖다 집어버렸네. 그때 제가 브레이크를 못 밟겠어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돌덩어리예요.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파손 우려를 무릅쓰고 막아서며 더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후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는데요. 소방관의 발빠른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립니다. 이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움직이는 SUV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계속 움직이는 SUV 차량. 자칫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달려올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방차를 운전한 이관영 소방위의 현명한 대처가 빛났습니다. SUV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지 못하게 소방차로 가로막은 겁니다. 차량 파손 우려가 있었지만 2차 사고를 막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에 의식 없는 환자가 있다는 출동했는데요. 그 현장에 도착 시 차량이 중앙분리대 넘어가지고 반대 차선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차량으로 막게 되었는데 막는다는 생각보다도 이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먼저 반응해가지고 막았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SUV 차량 운전자 30대 A씨는 의식을 잃은 게 아닌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을 가로막은 소방차도 차량 파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또래인 초중등생 120여 명이 피해자였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주로 고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습니다. 범행은 A씨가 교사직을 시작한 뒤 불과 3년 뒤부터 시작돼 무려 6년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20명, 제작된 성착취물은 1,9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피해자 한 명을 직접 만나 유사 성행위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질책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평가했습니다. A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13년. 당초 항소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지난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형량이 줄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상습 제작을 처벌하는 조항이 2020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A씨 범행 중 다수가 그 전에 벌어져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3년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매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안전성 검사를 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판매하는 신발 장식품입니다. 마음에 드는 장식을 편하게 떼었다 붙일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품들인데 서울시가 검사 결과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을 거친 신발 장식 16개 중 7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33배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나오기도 했고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48배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에 DHP 같은 경우에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이 납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가 있고요. 차량용 햇빛 가리개 제품에서도 기준치의 32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유해 물질이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품목 22개 제품 중 11종이 판매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는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유해성 검사 후 결과를 추가 공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